안녕하세요. 네모캔버스 강팀장입니다. 일단 오늘은 할 게 지난번에 이제 대기자 포스 개발해서 쭉 진행을 이렇게 했고요. 지난주에 요거까지 완료했죠. 대기 손님들 뭐 데이터를 정산일자로 보여주기라든가 뭐 해당 화면에서 주문 메뉴 팝업 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포스에서 대기자 포스에서 이제 고객이 등록하실 때 이 상태에서 그냥 처음 상태가 이 상태이고 고객이 오셔서 뭐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넣고 적용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번호가 들어가고 대기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화면은 요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뭐 지금 시간하고 현재 대기자 수는 몇 팀입니다. 딱 이렇게 보여주고 그냥 대기 등록하기 버튼이 있고 그 버튼을 누르면 이런 팝업이 떠서 여기에 이제 핸드폰 번호만 딱 입력하면 되게 좀 복잡한 거를 분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굳이 고객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대기 등록을 하러 와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번호를 굳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이 앞에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그 몇 명이 앞에 있는지만 보는 건 이 번호로도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딱 봤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좀 이런 생각을 없애고 고객이 봤을 때 내가 누를 거는 입장 아니면 대기 등록이구나. 0이면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기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길라잡이를 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만 해도 시간이 거의 1시간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할 일이 좀 많아서 이제 만약에 시간을 좀 줄여본다라고 하면 뭐 예쁘게 하는 디자인 작업은 나중으로 좀 빼고 그냥 기능 구현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일, 오늘은 그냥 하나입니다. 고객용 대기자 포스에서 외부 고객용 포스에서 대기자 수만 보여줌. 대기자 포스에서 기본 대기 화면에서 기본 대기 화면 대기자 포스만 보여줌. 대기자 수 하고 등록하기 버튼만 보여줌. 그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팝업으로 휴대폰 번호 입력하는 화면 누르면 휴대폰으로 번호 입력하는 화면 팝업하기.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겠네요. 작업을.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업을 먼저 좀 진행을 하고요. 그럼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순서를 지금 이 화면에서 얘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화면만 남기고 이 화면을 이렇게 크게 키우고
버튼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1단계. 버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팝업을 띄워서 지금 이 화면을 보여주는, 일단 1, 2단계로 그렇게 좀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웨이팅 화면에서 얘를 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일단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DWRGST잖아요. 그래서 RGST를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우는데, 저는 이제 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걸 그냥 지워요. 얘를 그냥 지우는데, 일단 얘를 W 웨이팅을 백업을 하나 해서 작업을 이쪽에서 진행합니다. 여기 템프존에서. 원래 버전은 여기에 있는 거죠. 템프 버전에서 일단 여기에 있는 얘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쟤는 이제 나중에 뭔가 내가 기존에 어떤 뭐 이벤트가 있었지, 어떤 펑션이 있었지 이러고 찾아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요걸 이제 없애거나 이럴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얘를 일단 지워요. 그냥 저장을 눌러요. 뭐 아래쪽에 에러가 쭉 나죠. 이 에러를 가서 찾아가지고 없애줍니다. 이렇게 또 저장 누르면 또 이렇게 에러가 쭉 뜨죠. 그럼 이 중에 DWRGST, WFRGST라는 이 내용을 자체를 날려주지요. 저장. 그러면 DWRGST 또 나오고, 지우고 저장. DWRGST 또 나오죠. 이러고 저장. 자, 이러면 되는데 여기 보면 밸리데이션이 있어요. 근데 굳이 밸리데이션도 사실 여기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할 때 쓰는 거거든요. 밸리데이션은. 왜냐하면 얘는 어디서 쓰여지는 데가 있나 한번 볼까요? WF 밸리데이션. 그러면 얘를 어디서 찾냐면 서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쓰여진 호출하는 데가 있는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밸리데이션도 삭제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키우기 전에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이렇게 그냥 둬서 이렇게 하나 둬서 얘를 누르면 팝업이 뜨게. 보통은 팝업을 띄울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여기서 일단 윈도우를 하나 만들어요. 그냥 대충 내가 띄우고 싶은 크기만큼 이렇게 해서 윈도우를 하나 만든 다음에 W 언더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 만든다 쳐요. 테스트 팝업이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누르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단 두 가지예요. 오픈. 윈도우를 오픈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윈도우가 뜨게. 근데 지금 가운데 안 떴죠? 내가 얘를 이렇게 옮겨 이렇게 하면 얘는 계속 윈도우의 가운데 떠요. 근데 사실 물론 이거를 1024-768 사이즈로만 사용하는 데서 하면 무조건 가운데 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윈도우를 이제 팝업을 시킬 때 제가 만들어 놓은 조상 윈도우가 있어요. 언제나 내가 이 바탕에 가지고 있는 얘가 어디에 있든 얘 가운데 뜰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윈도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라고 걔를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데서 사용했던 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는 고객에서 여기를 누르면 자, 멤버를 콜하고요. 콜하는 곳에서 get 멤버를 다시 부르고요. 여기서 get 멤버에서
2개짜리를 부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팝업 시키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팝업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럼 얘를 이 버튼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화면을 그 해당 팝업을 닫았을 때 그 팝업에서 리턴되어 오는 값을 뭘 받았는지 그거 받아오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일단 죽이고 여기서 스트럭처를 먼저 선언을 할게요. 얘네들은 여기서 사용 안 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팝업을 먼저 한번 시켜볼게요. 확인. 자, 팝업이 떴죠. 일로 갔어요. 팝업이 떴죠. 언제나 가운데 뜨죠. 자, 이렇게 하고 팝업이 떴어요. 근데 팝업은 이제 이렇게 띄우면 될 것 같은데 이 뒤에가 같이 좀 헷갈리잖아요. 고객한테 뭔가 이게 창이 딱 떴을 때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 뒤에가 화면이 좀 배경이 잘 안 보여야겠죠. 뿌옇게 하든가 까맣게 하든가 그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 이렇게 해서 포스 관리해 보면 여기 반투명 배경 사용에 체크를 하고 투명도를 조절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아예 죽여놨네요. 여기는 살려놨는데 웨이팅에서는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여놨나봐요. 이 부분을 먼저 좀 풀을게요. 그러면 컴피그에 포스 여기를 들어가서 보면 이거하고 이거 이 세 가지. 자, 얘를 먼저 보면 얘를 죽여놨어요. 이게 선불제이거나 후불제이거나 키오스크이면 보이지 않고 잠그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잠궈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 타입이 W란 말이에요. 웨이팅.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근 거예요. 그러면은 포스 타입이 A이고 D이고 K이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어야 되겠네요. W이면 그렇죠? W 이면 이걸 뭐 해라 이렇게. 잠깐만 이거를 하나 복사를 좀 해놓고요. 그냥 이거 좀 너무 여러 가지인데 케이스문으로 쓰면 안 되나? 케이스문 한번 써볼게요. 이 케이스가 이게 가능한지 보려고 그래요. 케이스 2개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A D이면 0이고 잘못했다. 포스 타입이 여기 요만큼이 포스 타입이 A나 D이면 0이고 뭐 다른 상태면 1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else만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1이다. 이렇게. 이거 되나? 되네요. 자, 그러면 쓸게요. AD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W까지. 자, 요걸로 사용을 하겠다. 왜냐면 요거 색깔도 좀 써야 돼요. 이거 대신에 이걸로 바꾼다. 케이스문으로.
그러면 자 이렇고 얘도 반투명 배경도에서 enable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얘도 바꿔야죠. 저걸로 adwk 자 이렇게 바꿨고 얘도 당연히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색깔은 아마 공통일 거예요. 이게 폰트 텍스트 컬러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이 부분을 케이스문으로 두고요. 뒤에 LG 부분만 이걸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자, 바꿔볼게요. 바꿨고 이거랑 둘 다 이걸로 바꾸고 자 달려볼까요? 이거 살았죠? 그러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저장. 그러면 어떻게 뜨나 한번 볼게요. 이게 부팅할 때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자, 뒤에가 약간 까매졌죠. 근데 확 진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 10% 줘볼까요? 투명도를 10%를 주면 자, 너무 까맣죠? 이러면 너무 까맣고 사실 한 20%나 30% 정도 주면 되겠네요. 한번 볼게요. 30% 한번 해봅시다. 아, 1%였구나. 미쳤네. 10% 한번 해볼게요. 10%. 10%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요 정도면 괜찮겠죠. 눈에. 얘만, 가운데만 확 띄어 보이죠? 그럼 일단 팝업까지 됐어요. 버튼을 눌렀을 때 팝업까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버튼이고 이쪽 나중에 이제 여기 좀 예쁘게 하려면 이거를 이 데이터 윈도우에 가득 채워서 이 안에 이제 뭔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번 진행할게요. 일단 자,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건 백업할 필요는 없겠다. 이거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 버튼까지 만들었고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가득 채울 거잖아요. 이게 좀 가득 채우는 건 채우는 건데 이미지를 좀 예쁘게 뒤에다가 넣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매장에서 뭔가 어떤 메시지를 등록을 해 놓으면 이쪽 대기자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하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좀 추후에 뭐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은 대기 등록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화면에 뜨는 아까 그 내용을 화면에 띄우는 그 부분 먼저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 이제 이걸 띄웠으니까 이제 이 띄운 거에 대해서
이제 등록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래 거 막 지웠으니까 그 전에 얘였어요. wait rgst 이 데이터 윈도우를 호출을 할 건데, 여기를 할 때 내가 데이터 윈도우를 이쪽에 보냅니다. 세팅 용도는 셋으로 보내면 그 화면에서 세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그 안에서 데이터 윈도우에다가 뭔가 넣는구나. 그러면 셋으로 바꿀게요. 셋. 이 부분은 타이틀은 그냥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대기 등록 진행 이 정도만 이렇게 하고요. 익스플레인은 굳이 뭐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트랜스페어런트는 넘기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사실 조회 조건을 이렇게 넘길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흔적만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라고 이제 흔적만 남겨두고요. 리턴을 이제 1, 2, 3, 4 뭐 이렇게 오긴 하는데, 이게 리턴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단지 그냥 닫기를 누를 것이냐, 닫기를 누르면 요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앞에서 등록하고, 그지, 굳이 필요가 없네. 그러면 닫았든 말든 그러니까 팝업을 뜬 다음에 그 창을 닫으면 언제나 얘가 조회가 한번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도 필요 없어요.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리턴이 이런 게 된다 흔적만 이렇게 남기고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이걸 창을 열었다가 닫으면 얘가 조회가 한번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조회를 이 리트리브로 호출을 하죠. 그러면 wf 리트리브로 대기 등록을 했을 때 갔다 오면 이렇게 한다. 누르고 열고 대기 등록을 뭔가 진행을 하고 닫기를 하면 한번 조회를 하는, 지금 그 과정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오픈한 부분, 여기서 이 부분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얘도 백업을 하나 진행을 하고요. 여기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을 했을 때 내가 데이터 윈도우를 어떤 거를 가지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기 기본 화면을 세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M 사용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SQL CA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줄 필요는 없고, 데이터 윈도우 하이트 자동 조절이 되면 되니까 멤버 리스트나 이런 애들은 자동 조절 되고, 나머지는 그냥 키우고. 얘는 일단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버튼이 뭐가 보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건데, 셋으로 들어오면 저장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인데, 등록하기가 버튼이 등록 닫기,
그렇죠. 여기는 버튼이 보이면 안 돼요. 그냥 등록 아니면 닫혀야 돼. 그러면 어...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얘는 그냥 닫기만 하고 버튼이 안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get, set, 그 다음에 하나는 팝업도 있어야 되겠네. 팝. 그럼 아까 이 화면에서 얘를 팝으로 오픈을 하는 거예요. 팝이라는 걸 한번 만들 수도 있겠네요. 팝. 그 다음에 팝. 팝으로 얘를 들어오면, 그러니까 팝이고 데이터 윈도우는 얘이고 얘는 이제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추즈 케이스로 바뀌겠네요. 추즈 케이스, 얘가 셋이면 이 버튼을 아니지, 팝으로 닫기는 무조건 있고 왼쪽에 있는 게 확인이냐 닫기냐네. 그쵸? 그러면 이 확인이라는 버튼이 여기 있는 이 확인이라는 버튼이 안 보여야 돼요. 그러면 여기 확인이라는 버튼이 안 보이게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그러면 찾아볼게요. 내가 언제 뭐 만들어 놨을지도 모르니까 UO get set 비지블이 있어요. 리사이즈 로컬에 있네. 그럼 리사이즈 로컬에는 어떻게 하면 생기냐? 이게 멤버 세이빙이면 이거를 안 보이게 리사이즈 로컬에 얘가 있네요. 그러면은 상황이 좀 복잡해지게 생겼네. 그처럼 리턴이야. 아예 리사이즈 로컬을 아예 안 해. 멤버 쪽을 하는 거다. getset은 그냥 여기다가만 사용한 것 같은데. 데이터 윈도우 디테일의 높이를 그대로 썼다. 쟤는 프리폼인데 헤더의 높이는 안 가져왔어요. 아래랑. 그러면 리사이즈 로컬에서
리사이즈 로컬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럼 얘를 어떻게 호출할지 한번 볼게요. 오픈할 때 호출을 하는데 이 데이터 윈도우일 때만 리사이즈 로컬을 호출을 하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굳이 리사이즈 로컬을 호출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여기서 버튼들을 보이고 안 보이고를 하니까 케이스 여기 있으면 유저 오브젝트 get set visible은 false. 확인 버튼은 안 보이게 무조건 닫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리사이즈 로컬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얘는 뭐 내가 건드린 게 없고, 그러면 아까 거기서 호출할 때도 굳이 팝이라고 호출을 안 해도 돼요. get이든 set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팝을 안 써도 돼요. 얘는 get이든 set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자, 일단 set으로 할게요. 그러면 자, 로그인 대기 등록하기 일단 떴고, 얘가 왜 보여? 안 보이게 한다니까? 얘를 내가 여기다가 했나? 여기다 했네. 이게 이 이름은 안 돼요. 이게 이 이름은 헷갈려요.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썼잖아요. 여기다 내가 백업 해놓고 하기는 저기다 했네. 그러면 얘를 오픈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했죠. 해볼게요. 저장 버튼 없죠? 그 다음에 닫기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주로 이제 저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가 없는 경우에도 여기에 이 바가 있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st explain 여기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자체가 오픈을 했어. 오픈을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st explain에 다 데이터를 이렇게 넣었어요. 이미 이게 끝난 작업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if st explain 텍스트에 아무 자료가 없으면 st explain visible은 false를 해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좀 미워서. 자, 됐어요. 깔끔하네. 이제 일단 이렇게 대기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 윈도우가 들어왔을 때 그 조회를 하는 과정 있잖아요. 조회는 여기서 하거든요. 이렇게
조회는 여기에서 이제 리트리브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까 케이스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할 때 원래 버전에서 이 부분에 UERGST UI 리트리브를 어떻게 했냐, 그냥 인서트 로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인서트 로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윈도우 0 리트리브 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 윈도우 1으로 바꿔주고, 오브젝트의 트랜스는 이 이전에 이미 작업을 했을 거예요. 언제? 오픈 때. 그러면 이렇게 하고, 리트리브 여기서는 인서트 로우가 여기에 이거 하나밖에 없네. 여기 등록 모드에서도 인서트 로우가 있네요. 그쵸? 얘가 없으면 인서트 로우 0인데 굳이 이거를 넣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0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저 창이 한번 열릴 때 한 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이때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나타나는지, 오케이, 데이터는 나타나요. 일단 크기는 안 맞지만 현재 데이터는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제 저 부분을 지금 이 데이터 윈도우 크기대로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가 딱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RGST를 이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얘의 크기는, 기본형의 크기는 크기 조절 없이 2862 1392. 자, 이렇게. 그러면 웨이트 RGST도 새 버전으로 한번 위에다가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하고, 얘는 2281 2552가 아니라 2862 1392 2862 1392. 그러면 저대로 맞춰봐야죠. 대기 등록을 일단 옆으로 좀 빼고, 얘는 뭐지? 왜 얘를 2862 862, 그 다음에 하이트가 1392, 얘를 1392. 요렇게 맞추면 돼요. 제가 봤을 때 굳이 고객님 성함을 넣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뒤로 좀 빼고, 고객님 성함을 그냥 뒤로 빼고, 휴대폰 번호만 딱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중앙 정도로 해서 위로 옮기, 이렇게 할까? 그냥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인원 넣는 걸로 이렇게 하고 크기만 하면 또 날라가잖아 또. 이렇게 하고 대기 버튼을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 큰가 버튼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가보죠. 자, 그러면 대기 등록 진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휴대폰 번호 넣고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뭘 했던 뭐 이게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그쵸? 자, 이 부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럼 여기를 구경을 해야지. 여기서 갖고 와야지.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버튼 클릭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호출을 하는 거거든요. WFRGST 해서 해당 로우를 가져오는 걸로. 그러면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WFRGST를 할 때 검증을 하잖아요. 밸리데이션을. 그러면 이 밸리데이션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WF 밸리데이션 웨이트 RGST라고 하면 나중에 혹시 다른 거라도 써먹을 수 있을 때 쓸 수가 있겠죠. 셀럼 AS 셀럼버라고? 뭐가 스트링이 넘어오나 보다. AS 셀에노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웨이팅에서 아까 WFRGST 이거를 요거 오씨 여기다가 또 만들었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지워야 돼요. 얘가 아니고 이거 닫아놔야지. 우리 여기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WF 밸리데이션 웨이트 RGST 스트링 AS 셀레노 이렇게 했고 이 웨이팅 하긴 뭐 여기서 가져와야지 데이터를. 그럼 여기서 아까 이게 이름이 WFRGST잖아요. RGST인데 여기는 RGST MEM 이게 있네요. RGST RFR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WF RGST weight RGST 그죠? 이렇게 하고 아까 밸리데이션이 이렇게 하고 weight RGST 로우가 없대요. 그러면 로우를 가져와야죠. DWRGST 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데이터를 앞에서 다 넘겨야 되네. 다 가져와야 되네. 상위에서 가져오니까 페어런 근데 다이나믹 윈도우 다이나믹으로 가져와야 돼요. 내 상위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네 가지를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로우를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네임을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스트링으로 스트링 2개 잠깐만 이거를 그러면 전달을 쉐어로 해야 되겠다. 쉐어. 여기서 보면 스트럭처에 쉐어드에 이걸로 전달을 해야 되겠다. str 쉐어드. 그러면 str 쉐어드 astr ashr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고 여기에서 arg 1, 2, 3가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얘가 아니고 ASTR SHR에 S ARG1으로 갖고 오는 거고 이렇게 2 L L 2 성공을 하면은 이것 RGST도 리트리브를 한다. RGST는 여기서 몰라요. 그 다음에 얘를 굳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일단은 여기서 조회를 해줄 필요가 없어. 뒤를 어차피 조회를 해주거든. 근데 아까는 창을 닫으면 무조건 조회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기 등록 되었습니다 정도까지만 메시지 나오고 닫으면 돼요. 오케이. 응? 리턴 밸류를 여기를 none으로 일단 잡고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요것만 요 쉐어드로 넘겨주면 돼요. 얘만. 그럼 이걸 처음에 들어왔을 때 쉐어드로 얘를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거를 등록하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쉐어드로 호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앞에서 받아온 거 가지고 이 쉐어드로 오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튼 클릭들을 했을 때 여기에 케이스 b 언더바 이 버튼명이 b 언더바 rgst예요. 이거 버튼명을 바꿔야 되겠다. b 언더바 rgst 웨이트로 웨이트 rgst로 웨이트 rgst 버튼명이 웨이트 rgst이면 wf rgst 웨이트 rgst 가로 열고 닫고 여기 str shared l str shr
선언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lstr shr.s_arg1은 뭐뭐 이 4개를 여기다가 공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to 1 to l 그럼 얘가 뭐가 들어올지 일단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오류가 나는지. 자, 이제 호출이 될 거고요. 그러면 wait rgst를 누르면 이제 이제 등록이 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얘가 제대로 열리는지 메시지 박스로 열어서 확인을 하고요. 버튼 클릭드 그 다음에 일단 리턴 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호출할 때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호출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데이터 아까 그 4개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려면 자, SARG1 얘는 리스폰스 윈도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2개를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2개를 더 해서 L 1 아까 조회 조건에서 얘를 뭐뭐를 가져왔었냐면 원래 웨이팅 내용을 보면 이 4가지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눌렀을 때 저 4가지를 보내줘야 돼요. 뭐 어떻게 보내주냐, WRGST에서 얘를 여기다 보내주고 얘를 여기다 보내주고 얘를 여기 얘를 여기. 자, 이렇게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점 accept 텍스트로 변경 내용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 이렇게 이렇게 하고 DWRGST를 인식을 못한다고? 아, 리스트잖아. 리스트 DW 리스트에서 잠깐만, 이게 아닌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넘길 필요가 없잖아. 아, 지금까지 헛일했네요. 헛일했네. 그러네. 데이터를 찾아서 넘길 필요가 없네. 난 그냥 등록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이게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창이 열렸을 때 내가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불러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네. 와, 속았네. 그러면 내가 WFRGST 웨이트 리스트를 눌렀을 때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눌렀을 때 내가 데이터번에 있는 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였어. 자, 이 웨이트 리스트에서 여기가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잠깐만, 요건 필요 있다. 데이터 윈도우 1으로 바꾸면 돼. 이거를
이렇게 하고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필요가 없고 얘도 필요가 없어요. 에러가 뜨겠죠? 로우가 있는데 로우도 사실은 필요가 없죠. 여기에 지금 getRow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 로우는. 근데 1001번이에요. 라인이. 대신에 accept 텍스트는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러가 한번 더 날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 그냥 날리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 눌렀을 때 그냥 웨이트 리스트로 바로 들어가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판매 기준일이 20일인데 등록을 하면 대기 등록하기, 이걸 누르면 이제 전화번호 뜨는 게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그것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넣고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여기에서 기존 같은 경우에 버튼 클릭을 하면 WFRDST 나왔단 말이에요. 성함을 입력하세요가 있었는데 그건 어차피 못 넣게 하니까, 자, UI L 버튼 업에 이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L 버튼 업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자, L 버튼 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너무 많아요. 같은 이름 쓰는 게 있으려나? 이 사실 맨 위에 거니까 지금 최종으로 한 거니까 이거를 맨 위에다가 써줄게요. wait RGST라면 이때는 명칭이 이게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은 좀 칸차지하는 건 좀 지우고요. 이만큼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얘는 위에서 한번 했고요. 인티저 A 카운트는 안 넣고, 그럼 얘는 여기서 호출해주고, 필요 없는 애들은 왜 신텍스 에러? 자, 가볼게요. 대기 등록, 휴대폰 번호 010-1111-2222. 그러면 성인 1명, 아동 뭐 이렇게. 그러면 대기 등록 닫기가 있는데 대기 등록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밸리데이션이 일단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당 날짜 20일 날짜로 적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한번 등록을 일단 해보죠. 뭐 다른 번호로라도 010-2222-5555 대기 등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고
이 창에서 닫혀야 돼요. 대기 등록이 되면. 일단 작동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거기에서 대기 등록을 이제 눌렀을 때 조금 전에 버튼 클릭드 여기서 대기 등록을 하죠. WFRGST 웨이트리스트에서 대기 등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온 다음에 위에 있는 창이 닫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창이 닫히려면 얘를 호출해 주면 돼요. 유오 클로즈. 그러면 닫는 게 있나요? 여기에서 유오 클로즈로 뭔가를 한 게 있나 한번 보자고요. 유오 클로즈 L 버튼 업 다시 유오 클로즈로 11개가 뭔가 있는데 키오스크에서 얘를 부르면 무조건 눌린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아까 여기에서 웨이트리스트가 잘 되면 잘 안 되면야 이제 이걸 닫으면 안 되지만 잘 되면 이 창을 닫아 버린다 라고 했을 때 대기 등록하기 010-3333-2222 적용. 그다음에 여기에서 잘 됐어. 대기 등록 감사합니다. 오케이. 창 닫아버리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이쁜이 작업은 한 번 더 진행을 해야겠죠. 이쁜이 작업 부분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